안녕하십니까. 논리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7급 피세 모의평가 해설 강의 언어 논리 문제 2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일단 그 문제 유형을 귀납 추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귀납 추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역 추리, 연역 논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논증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그 종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네, 선택지 1번부터 보시면 타당한 논증,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통계적 3단 논법, 유비 추론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살펴보고 바로 일대일 대응을 통해서 개념적 설명과 사례가 대응하는지 적절히 대응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연역 논증은 전제를 통해 결론이 참이라는 사실을 100% 보장하려는 논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가운데 결론의 참을 100% 보장하는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결론의 참을 100% 보장하지 않는 논증이라면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라 볼 수 없다.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선택지 1번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타당한 논증인지 보시면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비율이 80% 이하라고 봤을 때 70%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여행은 예를 들어 20%라고 잡아봅시다. 그리고 음악은 10%로 잡고요. 그러면 여행만을 좋아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20 더하기 70해서 90%가 되죠. 즉 80%를 상회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결론의 참을 100% 보장하지 않는 논증이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지 2번 보편적 일반화. 보편적 일반화의 개념이 왼쪽에 나와 있죠.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들 모두에서 속성 P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100명이 바로 그 N개의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그 100명에서 발견되고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은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 일반화입니다. 따라서 개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선택지 2번은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지 3번 통계적 일반화의 사례인데 역시 왼쪽에 통계적 일반화의 개념과 대응시켜서 그 적절한 적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네, 통계적 일반화는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들 가운데 M개에서 속성 P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 중에서 N분지 M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단 N분의 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네, 유형 I에 속하는 N분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 30%가 운동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공무원 100명 중에 30명이 운동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20대 공무원 중 30%는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개념과 약간 어긋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100명 중 30명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 30%가 운동을 좋아할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일반화하는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00명 중 30명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그 일부를 통해서 통계적 일반화를 시켜서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30%가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일반화했어요. 이것이 적절한 통계적 일반화의 표현인데, 보시다시피 선택지 3번은 통계적 일반화의 그 개념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은 틀린 것이고요. 선택지 4번 통계적 3단 논법의 사례인데, 왼쪽을 보시면 통계적 3단 논법이란 유형 I에 속하는 것 중 n분의 m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개체 알파는 유형 I에 속한다. 그렇다면 개체 알파는, 알파가 빠졌네요. 개체 알파는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네, 그러면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중 n분의 m에서 속성 P가 발견되었다. 선택지 4번의 첫 번째 문장은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가 n분지 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네, 이것은 개념과 동일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개체 알파, 공무원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것이다. 뭔가 통계적 3단 논법의 그 개념 진행과 좀 다르죠. 이것을 개념과 1대1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해보면, 앞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개체 알파는 유형 I에 속한다. 개체 알파, 공무원 갑은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런데 공무원 갑은 속성 P를 가져야 되겠죠. 속성 P는 여기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계적 3단 논법의 개념에 맞는 그 적용 방법이라고,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택지 5번은 유비추론의 사례인데, 왼쪽 유비추론의 개념을 보시면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알파가 속성 P1, P2, P3를 갖고 유형 2에 속하는 개체 베타도 똑같이 속성 P1, P2, P3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체 알파가 새로운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체 베타 역시 새로운 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를 진행시키면 되겠죠. 네, 그러면 선택지 5번을 보시면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알파, 이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을, 그리고 유형 2에 속하는 개체 베타, 을을 복제해서 만든 병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P1, P2, P3.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왔네요. 유전자가 같고 신경 구조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이상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유비추론의 그 개념 진행과 좀 다르죠. 좀 더 정확하게 수정을 하면, 첫 번째 문장은 개념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데, 을과 병의 그 뒷부분 문장을 다시 고쳐보면, 을은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을은 80세 이상 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개체 베타도, 다른 개체도 새로운 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병은 80세 이상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유비추론에 걸맞는 사례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모의평가 20번은 선택지 2번이 적절한 그 사례 적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의평가 20번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